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금호건설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품질, 토목시공, 대외공무, 건축시공, 안전관리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3월 12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충남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주식회사 파라네입니다. 이 회사는 건어물 및 수산물 가공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직무는 건어물, 이물 선별 및 패킹 작업으로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 직후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로 급여는 시급 9,620원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및 통근버스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파란해에서 생산직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홍성군 홍부급 소재 주식회사 JS3입니다. 이 회사는 대형마트 업체로 이번에 마트 관리 직원 50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공산 및 농산 구매 관리, 캐시 업무로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5개조 순환 근무제로 면접 시 시간 협의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급 23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및 통근버스가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JS3에서 마트 관리 직원 5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급여는 월급 235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경력에 따라 임금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인천 지역 채용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업체는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체로 이번에 수질 대기 환경기술자 및 연구원을 각 5명씩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 이상자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환경산업기사,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직무 내용은 측정 대행, 수질 대기 분석, 환경기사, 환경인허가, 통합환경관리, 캐드 설계, 환경설계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3,7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수준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고 초과 근로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중식비, 기숙사를 제공하며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팩스, 이메일 또는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대하 엔지니어링에서 대기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5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환경산업기사,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뉴월드 통상입니다. 이 업체는 육가공 축산물 도매 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사원 1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생산직 경험자 및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직무 내용은 포장육, 양념육, 국탕육, 가공 생산, 고기 손질 및 개포,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형태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격주 토요일 근무하며 주중 잔업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0,000원 이상의 수준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중식, 통근버스, 기숙사 등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4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보건증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뉴월드 통상에서 생산직 직원 1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생산직 경험자 및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이 잡다방으로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네. 뭐 한 분기마다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반상회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저는 이걸 2019년도부터 네. 꾸준히 했던 사람으로서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는 건데 네.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 네. 좀 자주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네. 네, 차쌤과 작가님. 이 마지막 잡다방을 함께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누가요? 저요. MC님. 아 여러분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말을 못 읽겠네요. 네. 바로 사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몇 개월 되셨죠? 꽤 오랜 기간 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6개월이면 뭐 이제 취업 강사를 하셔도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게이지가 네. 쌓이셔서. 저 섭외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네. 안 바쁘실 때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차쌤 좀 슬퍼할 시간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좀 안내 좀 할게요. 그래요. 네.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차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일이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중잉중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27살 여자입니다. 조금 늦은 것 같아 후회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스펙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현재 나의 스펙은 나이 27살이고요. 지방대 경영학과 3.7점 학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1급, ADSP라는 이 데이터 자격시험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785점이고요. 경력사항으로는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 공공 데이터 일 경험이 있고요. 공공기관 인턴 4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인턴도 2개월 했네요. 받고 싶은 조언은요. 21년 2월 졸업 후 현재 2년이 넘어갑니다. 공기업을 생각하고 자격증 및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준비하지는 못했고 더 이상 도전이 어려울 것 같아 현재는 사기업으로 전향하고자 합니다. 사기업 준비가 처음이라 제 스펙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시간을 이제라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취업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27살이 조금 늦은 나이인 것 같다고 고민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말 조금 늦었지 않았을까?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나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쌤이 좀 전반적인 우리 사연자분의 스펙을 좀 점검 좀 해주실까요? 예, 아직 아무래도 27의 느낌을 모르시다 보니까 네. 머나먼 미래의 일이니까 좀 나이가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글쎄요. 대부분은 이제 사기업 준비를 하다가 조금 네. 어렵다 보니까 블라인드 전형을 하는 공기업으로 지원을 하시기 마련인데 이분은 또 졸업 시기 전후로 공기업 준비를 하시다가 사기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대개 이제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제 27살이면 뭐 취업이 뭐 가능하다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고 굵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길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심플하게 27살부터는 어렵다, 쉽다 뭐 이렇게 좀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29살이셔도 이력 정리라든지 지원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하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26살이 되셔서도 내가 좀 준비가 미흡하거나 그냥 적당한 스펙을 적당히 준비만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사기업 취업입니다. 따라서 나이 때문에 핸디캡을 갖는다고 판단하기에는 올해까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믿고 네. 적극적으로 좀 방향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네. 문제는 내가 그동안 갖추어 놓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네, 네.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 이력을 그대로 기업체에 지원했을 경우엔 공공기관에 지원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류 전형 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면접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따라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영업 관리직으로 지원을 할 때 혹은 마케팅이라든지 일반 인문상경 계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경우라면 지금 취득하신 자격증의 일부는 기재하지 않고 지원을 하시는 것도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네. 공기업 취업을 포기하기보단 좀 더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그래요? 들면서 네. NCS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벽이 막혀서 더 이상 좀 진도가 안 나간다고 봤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돌린 것 같으니까 산업 선정과 직무 선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올해 내로 승부를 보는 사기업 취업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쌤 말씀대로 이 나이보다는 어떻게 네. 지금 전략을 세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은 사기업으로 전향을 고민 중이신데요. 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을 너무 다 놔버리면 좀 별로일 것 같다,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쌤은 우리 사연자분께 사기업 지원을 조금 망설여보자 이런 지금 입장이신가요? 예, 그럴 생각도 있지만 또 네. 보면은 경력상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네. 근무 경험들을 비추어 보면 이분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려움 극복이나 역할 수행을 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은행에서 인턴을 했던 것들은 분명 이제 창구 업무를 담당했을 확률이 높고요. 공공기관에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했다기보단 주어진 업무를 제 시간 안에 완료 지어가면서 업무를 담당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새로운 일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라기보단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좀 더 착실히 수행하시는 쪽의 직무와 네. 산업군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결국 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영업보다는 내가 익숙한 거래선을 상대로 하는 영업군, 이를테면 제조회사에서의 B2B 영업, 뭐 어학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영업군으로 한번 좁혀보는 게 좋고요. 네. 그러려면 결국 제조산업군들의 공채 전형 혹은 뭐 중견기업 이상급의 뭐 화학 소재, 뭐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네. 전장 부품사들의 부품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면 네. B2B의 업무를 수행하는 쪽의 영업, B2B 영업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그러려면은 결국 그 산업군에 대한 조사라든지 기업 분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거나 스터디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만약 NCS가 그렇게 부담이 돼서 공기업 도전이 어려웠다면 네. NCS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정도, 전공 필기가 아닌 쪽의 영역으로서 공공기관에 도전해 본다거나 뭐 지방공공기관들을 한번 도전을 하시는 쪽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2차적인 방법은 되겠지만 네. 글쎄요, 뭐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선 사기업에 올인을 하시려는 계획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은행 인턴 2개월 경험을 살려서 혹시 은행권 취업을 도전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세 자릿수의 채용이 올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굳이 은행의 최근 상황들을 굳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실 테니까요. 사회공헌에 일자리 뭐 창직에
뭐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세 자릿수의 채용들이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덜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과감하게 그쪽으로 노려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것들도 블라인드로 전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나이에 대한 핸디캡도 조금 가실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B2B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영업적으로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분 지금 인턴 경험이 2차례 정도 있잖아요. 이 경험들을 좀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결국 내부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쪽에 초점을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업무가 주어지고 역할이 있다면 이 업무에서 어떤 인풋, 어떤 지식, 어떤 업무 스킬을 적용을 해서 시간 안에 완료해야 되는지를 안다거나 타 부서, 다른 파트, 다른 입장의 담당자들과 같이 업무를 조율했던 쪽의 일들을 공공기관에서의 인턴 쪽으로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은행에서의 인턴은 조금 처음 접했을 때 적응하는 측면이라든지 네. 돌발 이슈에서 업무를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자세로서 일을 대했던 쪽의 일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겠죠. 마법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했는데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냥 인턴 기간 전체로 놓고 내 경험들을 정리하려고 하면 할 얘기거리가 없을 텐데 일을 좀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레귤러하게 했던 일과 한두 차례 그냥 급하게 추진했던 잠깐 담당했던 역할들 이렇게 좀 둘로 나누어서 한번 내 과거 경험들을 정리해 본다면 좀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공동 데이터 일 경험 이게 이제 재작년에 한때 유행했던 건데 뭐 체험형 인턴도 지원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네. 특정한 공적인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거기에 따라 수료를 주고 자격을 뭐 부여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여하셨던 거는 그냥 뭐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한 게 단데요라기보다는 뭐 좀 너무 루틴하게 수동적으로 일을 했다기보단 조금은 개선적으로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에 몰입했던 쪽의 내용들로 한번 좀 이런 작은 경험들도 그 안에서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 태도, 강점으로 좀 뽑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여기서 네. 저희가 하나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께서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과목을 주로 들었는지에 대한 걸 알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유추해 본다면 전산회계 1급과 자격증. 전산세무 네. 2급 그렇죠. 요거는 또 이제 공공기관 지원할 때 가산점 될까 봐 또 딴 네.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가산점 때문에 딴 건지 아니면 정말 학교 수업도 이쪽 위주로 좀 더 들었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기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학과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도 한번 좀 면밀하게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학부 수업을 편식해서 학과 과목을 뭐 말랑말랑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마케팅 조사론, 서비스 마케팅 뭐 이런 좀 조별 과제 위주로 하는 그런 좀 내가 그냥 참여의 의의를 둬도 학점이 어느 정도 확보됐던 수업 네. 위주로만 들었다면 조금 이런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면에서의 강점이 있을지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은 어렵고요. 마케팅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력을 봤을 때는 마케터로서 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능력을 길렀다고 판단하기가 ADSP 자격 이거 R 언어로 필기 시험 본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 결과물을 데이터 통계 툴을 활용해서 도출해냈던 경험들을 뭔가 글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데이터 활용력을 많이 요구하는 최근의 신입 마케터 채용을 놓고 봤을 땐 좀 쉽지가 않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공백기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졸업 후 지금 2년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공백기는 그 공백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기간 동안 뭘 했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분이 2년 가까이 NCS 문제 풀었어요.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또 공기업 준비를 안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력이 너무 보여지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1년 언더로 1년 미만으로 준비를 했고 네. 방향성이 옳지 않은 걸 뒤늦게 깨달은 후에 약 1년 가까이 일반 사기업 취업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했고 네. 이 면접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설득력 있게 조금이나마 있는 정황을 좀 더 면접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지나친 솔직함보단 면접관이 이해할 잘 수 있는 포장해서. 수준의 그쵸. 네. 뭐그 단어가 포장이 맞다면 맞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백 2년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뭘 했고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드시기보다는 네. 이미 있었던 분야의 강점들을 지원하려는 산업군이나 네. 그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나 서칭을 주기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했다거나 네.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내가 업무 외적으로 취업 준비 외적으로 준비를 틈틈이 이어왔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분야는 달랐지만 연관성이 있다 쪽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네. 만약에 졸업하고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공백기를 100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진 않기 때문에 네. 약간의 불편함이 가미된 설득의 상황은 좀 익숙해지셔야겠습니다. 네,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의 전략을 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떤 좀 장점을 극대화하면 좋을까요, 쌤? 지금으로서는 네. 문서 활용 능력을 좀 꼽을 수가 있고 네. 서칭하는 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 그리고 음. 뭔가 다양한 상황에서 맡은 역할의 성격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네. 영화관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뭐 그냥 지리교시하듯 뭐 어떤 특정한 시트를 안내해주는 역할부터 뭐 팝콘 튀기고 뭐 핫도그 만들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 단순한 업무들은 기본이고요. 네. 뭔가 좀 빈 공간을 활용해서 부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하는 네. 정말 그 아이디어를 개진했던 쪽의 역할도 일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데이터 일 경험이나 공공기관처럼 주어진 역할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의 목표, 미션을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일들도 한번 좀 고민해봐도 좋겠고 은행 인턴 경험이 그냥 내가 은행에 가려고 인턴을 한 게 아니라 네. 실제 단체 활동 속에서 혹은 특정한 역할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혹은 자주 찾는 고객님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 기반의 소통을 좀 이끌어냈는지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생각보다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일들을 종합해 보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의 의미를 알고 네. 좀 일을 수행하는 태도 측면의 강점으로 좀 주로 본인의 장점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측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업들이 꼭 무조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뭔가 산업을 조망하고 이런 쪽의 일들만은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를테면 편의점 영업 관리 일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식자재 유통 관리의 영업들도 이와 유사하게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직접 필드에서 설득해야 될 대화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해 보면 좋겠고 뭐 상품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더라도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기질이나 태도 측면에서는 약간의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접근해 본다면 생각보다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적극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남은 기간 그럼 이분은 어떤 취업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쌤? 예, 일단은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따야 됩니다. 아. 지금으로서는 오픽 IH나 네. 토익 스피킹 레벨 뭐 한 7 이상은 거두어 주시는 게 어학 점수를 필수로 요구할 수 있는 일부 B2B 무슨 소비재 회사들 아니면 뭐 B2B 제조 회사들의 영업에 있어서 네. 혹은 해외 영업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여지를 주려면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말하기 자체가 좀 어색하시라고 한다면 암기 기반의 말하기 시험인 토익 스피킹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경험을 했던 것도 맞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냈던 결과물에 대한 정리는 덜 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피소드들 안에서 성과 위주의 경험들 혹은 경력 안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업무 내용 안에서의 성과 이 성과 위주의 결과물들로 내 에피소드들을 재배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산업군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빨리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 진입 장벽이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도 가능한 쪽의 산업군으로 우선 지원. 그러려면 B2B가 아니라 B2C의 소비재 회사들로의 지원도 염두는 해 두셔야 되겠고 유통회사로의 기업들도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도전을 해보는 게 좋고요. 네. 아니야, 난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노리고 도전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긴 호흡으로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취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특정 산업군의 특정 기업을 타겟팅해서 지원을 할 것. 결국 이게 둘 다 맞는 방법이니까요. 둘 중에 어떤 쪽이 나에게 더 가까운지 네. 취사 선택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또 성과 경험 위주의 에피소드를 재배치해보자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쌤 개인적으로 이 27살이라는 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괜찮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는 좀 그래도 기업들이 뭐 필터링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28, 29 이렇게 점점 연차가 더해지실수록 무언가 공백기가 있는데 나이가 더해지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4살에 입사하셔서 27까지 근무를 하신 후에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재도전이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기존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졸업 이후에 공백만 길어지고 있다면 기업에게 조금의 우려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을 픽할 수 있게 설득 논리를 다해 경력 안에서 어필을 하려면 올해 내로 취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직무 외의 것들은 한 명이나 두 명 뽑는 단자릿수의 경영 지원들이라서 추천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사연자분이 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쓴다는 말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 될 거라는 징조, 뭐 자세 아닌가요, 쌤? 그렇죠.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다 네. 보니까 멘트가 정말 이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말씀이셨고 네. 뭐 더 네,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들으시는 분이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끝으로 좀 응원의 한 말씀도 해주세요. MC 연진님 말씀 듣고 네. 최선을 다해서 올해 취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 27살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뭐 많은 나이도 아닌 것 같거든요. 소중한 시간 좀 알차게 잘 쓰셔서 우리 차쌤이 하신 말씀도 전략도 잘 활용해 보셔서 좋은 결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